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사주학 연구 윤조희입니다. 오늘은 천간의 충작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주학에 있어서 형충파해 이 네 가지만 잘 분석하더라도 이미 반은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사실 좀 입담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이 형충파해 네 가지만 가지고도 당신은 이러이러한 성격을 가졌군요.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운기에 있습니다. 라는 등등의 살짝 헛소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배경 지식이 됩니다. 근데 누누이 말하지만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는 사주학 연구에서는 정말 대충 헛소리 할 거면 하지를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찍게 됩니다. 초긍정의 마인드 우리 함께 누려보도록 해요. 자, 천간의 충작용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또 이 시간이 지나면 각각의 천간의 충이 도화충, 역마충, 또 화계충 이런 식으로 각각의 뜯어서 또 하나하나 분석을 해볼 거고, 지지의 충작용도 봐야 되고 천간의 합도 봐야 되고, 정말 갈 길이 아주 멀지만 지금은 깔딱고개 하나를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의 초석을 놓는 시간입니다. 충의 올바른 이해를 먼저 우선 해볼게요. 충은 한자 의미 먼저 볼게요. 찌를 충, 우리 충돌하다 할 때 그 충자거든요. 화할 충, 빌 충, 찌를 충, 이렇게 충살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칠살이라고도 부르는데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10가지 중에서 갑경충을 보면 7번째 살과 충을 한다. 이런 뜻에서 칠살이라고도 부르는 이 충살입니다. 충살이라고도 말하니까 왠지 살이라는 그 단어 어감 자체가 되게 무시무시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좀 순화하면 충극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달려오면서 부딪혔어요. 어떻게 될까요? 깨지겠죠. 그런데 내 마인드가 유리 마인드라면 훨씬 더 산산조각 박살이 날 것이고요. 내 마인드가 철판이라면 좀 덜 쨍 소리만 나고 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충극의 작용은 엄청 크게 변화되는 또 다른 작용을 하게 됩니다. 사주에 있어서 충극의 작용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듯이, 자, 어떤 경우에는 장점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단점이 되는지, 장점, 단점, 오케이. 장점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단점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 우리가 대처한다면 사주의 충마저도 우리의 공부거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의 인생에나 해가 뜨고 또 날씨 좋은 날만 있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어떤 해에는 어떤 대운이 오는 10년 대운이 오는 해에는 정말 충극이 심하게 드는 해도 있고, 충극이 들었는데 그 와중에 또 1년 해운에 또 충극이 또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드러 맞고 저기서 두드러 맞고 그런 작용이 있는 해라면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충작용이 딱 들었을 때 이사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땅매매, 집매매 이런 것들이 다 충극이 발생하는 시기에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갑자기 개업을 하게 될 때도 사실은 충극이 발생했을 때 개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합이 들었을 때보다는 충극이 들었을 때 개업을 한다면 망할 확률도 그만큼 또 많겠죠. 그러니까 좋은 변화를 찾아보고자 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저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세상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그분들에 맞게 좋은 변화를 이끌어주고 싶은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승진이나 합격도 그때 충극이 발생할 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충의 조건을 한번 볼게요. 음양의 조건은 음과 음일 때, 양과 양이 만났을 때입니다. 갑자기 막연하시죠? 그러면 조금 이따 그거는 그 갑을병정 무기 경신임계 가지고 십간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행상 극의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극의 조건 금극목
이런 식으로 목극토 이런 식으로 극의 조건이 되어야만 충의 조건이 발생됩니다. 방위상으로 봐도 반대방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의 반대가 어디예요? 서죠. 남의 반대가 어디예요? 북이죠. 동서남북의 반대 방향이 방위로 잡혔을 때 충의 조건이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실게요. 여기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게 바로 십천간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자, 이 갑과 경이 충국을 맞아요. 근데 경은 경금이고요. 갑목은 목입니다. 금극목으로 경이 갑을 지배해주고 충국을 때려주는 현상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일곱 번째 순서에 놓여지게 돼요. 그래서 갑경충인데 사실 순서가 그럴 뿐이지 경이 갑을 때려준다. 자, 그 다음 을신충도 마찬가지로 을목과 신금 차이니까 신금이 금극목으로 을목을 때려준다. 충하는 작용을 한다. 그런데 갑은 양목이고 경은 경은 양금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갑은 어때요? 같은 극끼리의 구성에서 양은 양끼리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을은 을끼리 부딪히게 된 거죠. 이것도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그래서 칠살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도 해요. 천간의 충은 이렇게 일곱 번째에 해당하고요. 병은 또 병임충 외워주세요.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될 것입니다. 자, 사주에서는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는 사람이 물론 전자계산기 가지고 다 다다닥 두들기면 숫자를 알 수 있지만 그게 전자계산기가 없으면 절대로 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외워주시고 가는데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병은 병화입니다. 임수고요. 자, 병화는 양화고 임수는 양수입니다. 그러면 임수에서 어느 게 어느 걸 때리게 되나요? 수국화. 수가 물을 꺼트려주는 역할, 수국화의 역할. 병임충이지만 수국화입니다. 아마 갑이 먼저 나오고 을이 먼저 나오고 병이 먼저 나오니까 순서대로 병임충을 말했을 뿐이겠죠. 임병충이 될 확률이 더 크겠죠. 그렇게 원리적으로 따지면. 정계충은요. 이것도 역시 정화는 음화입니다. 개는 어때요? 음수입니다. 그러면 수가 바로 화를 또 수국화로 때려주더라. 그래서 충이 맞더라. 이렇게 천간의 충은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물론 여기 무기충도 이제 충국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무는요. 양토예요. 기는 음토예요. 어때요? 아까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해요? 막 화가 나면 주먹질하고 싸울 때도 있죠. 여자애들 싸우면 어떻게 해요?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는 애들도 있었어요. 요즘 애들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옛날 아이들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만큼 지식이 늘어나고 또 삶의 지혜가 그만큼 늘어나고 배움의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건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다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무는 양토입니다. 그죠? 기는 음토예요. 남자랑 여자랑 땅끼리 양토의 땅과 음토의 땅이 만나서 딱 만났는데 충하고 싶어요. 충하고 싶은데 양과 음이라는 어떤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합이 쫙 들어서 좀 덜 작용되는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무기충은 충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사실은 있어요. 갑과 무도 충이 가능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갑목이죠. 얘는 무토죠. 그럼 같은 양양이잖아요. 양과 양인데 그럼 얘도 목이 토를 극해준다. 이런 이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얘도 목이
토를 극해준다. 의기충, 변경충, 정신충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 작용은 좀 덜 되는 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서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만 정확하게 네 가지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의 작용력을 한번 볼게요. 충이 적당해서 사주에 좋게 작용되면 사실 발전과 상승과 개척과 의욕을 주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충이 좋게 작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사주에 예 하나만 들어줄게요. 자, 개묘년이에요. 개미년, 개미년이에요. 이렇게 개미년생이 을축월을 가지고 있어요. 어때요? 충미충이 발생되죠. 이 아이는 기해생이거든요. 기해일주거든요. 기해일주생이었는데 이 기토를 중심으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게 식신상관이 사실은 없어요. 자기 사주에 금의 기운이 없는 아이였었어요. 그런데 이 충미충이 충을 맞으면서 그 안에 있는 지장간에 있는 금의 기운이 튀어 올라와주는 역할, 그래서 식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주 원국에서 없는 오행이 그 충미충의 작용, 이 충이 되지 않으면 이 금의 기운이 사실 발현이 되기 어렵거든요. 근데 충미충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 아이의 인생이 또 한 번 변화되는 것까지, 이분들은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 충미충 맞았으니까 부모가 아주 안 좋아, 또는 아주 얘 처녀눈이 아주 안 좋을 거야.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아이는 지금 15살 정도 되는 아이인데 나름 그 처녀눈도 그렇고 너무너무 부모의 은덕으로 아주 잘 해나가고 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뭐 특수학교도 진학할 정도로, 특수학교 우리 뭐 일명 외고, 과고, 자사고 이런 학교 아시죠? 그런 학교도 가는, 특수학교를 가는 그런 아이의 사주였어요. 그러니까 충을 맞아서 너 큰일 날 거야, 사고 날 거야, 실직할 거야, 파재할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면이 바로 이런 면입니다.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개척할 수 있는, 여봐요, 여기처럼 자신의 의욕을 다시 불태울 수 있는 이런 기본 개념이 있다는 걸 알고 움직여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충의 작용이 너무 지나치게 심한 그 대운의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충국이 완전 심하게 올 경우는 사망, 중병 이런 경우를 부도, 이런 흉한 작용을 맞게도 됩니다. 자, 그래서 사주의 충의 작용력은 가장 큰 것은 변화와 변동, 좋게 말하면 발전, 그죠? 이런 것으로 되고요. 나쁘게 말하면 뭐 사고, 질병 뭐 이런 것으로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궁성론에 따른, 자, 여기 연주가 있어요. 월주가 있어요. 일주가 있어요. 시주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기해일주생이, 기해일주생은 충국이 별로 발생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자, 갑일주로 한번 즉석에서 만들어 보자고요. 갑일주생이 뭐라 그랬죠? 갑경충, 을신충. 그럼 갑경충이 여기에 갑경이 여기에 와 있다면 연주에 충이 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가문이 또 가통이 단절되는, 조상일에 대해서 별로 특혜를 받지 못하는, 자, 이렇게 여기 연주에 이렇게 충이 발생하니까 그런 단점이 생길 수 있는, 또 윗사람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주로 해석이 되고요. 또 간목의 입장에서 이제 월지에 이렇게 월주에 경충이 깨져요. 대신 여긴 다른 게 있어야겠죠. 여기는 뭐 기해생이라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만약에 여기도 경이 온다면 이 사람의 사주는 아주 많이 좀 힘든 점이 있을 거예요. 갑경충이라고 그랬잖아요. 갑이 목이에요. 경이 금이에요. 그러면 갑경, 금극목으로 깨져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얘는 무슨 십성론으로 따지면, 십신론, 육친론으로 따지면 이게 관성에 해당하거든요. 이 관성이 깨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자기의 직업이 깨지고 여자로서는 남편이 깨지고 이런 또 작용이 되는데 그거는 십신론, 육친론에서 다시 굉장히 깊이 있게 또 다뤄주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렇게 충해작용이 월에 있을 때 어떤 역할만 되는지 직업이나 형제와 관련된 활동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부모궁이니까 아버지궁이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주는요. 또 사주학이라는 자체 학문은요. 정말 정답이란 게 없어요. 하지만 무엇을 알아야 돼요? 그 개개별의 상징을 안다면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유추하고 예측해 갈 수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아주 기본, 그 기본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했을 때 예측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겠죠. 그걸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예측도 완전히 불허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일주의 충이에요. 여기 갑경충이 있어요. 당연히 일주에 일간과 일지가 있어요. 물론 일지가 충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일간이 충하는 거, 일간 자체가 또 일간이랑 다 충하겠죠. 일간이랑 월간이랑 일간이랑 시간이랑 일간이랑 연간이랑 이렇게 다 충함이 올 텐데 그럴 때 사실 개인적인 변화수가 아주 많게 될 거예요. 물론 연간과 월간이 충하는 경우도 둘이 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보다는 어때요? 일간과 월간이 충하면 훨씬 더 자기 영향력이 크겠죠. 개인적인 변화수, 갈등수가 아주 많고 또 하나는 천간은 뭘 나타난다고 그랬죠? 천간은 제가 천간과 지지 수업에서 한 적이 있는데 여기 이 천간은 특히 일간은 나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 여기는 지지는 현실적인 문제라면 천간은 정신적인 문제를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이 천간의 정신적인 문제가 충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정신적인 혼란이 자주 오는 사람이 되겠죠. 사람을 조사를 잘못 썼습니다. 사람이 되겠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중요한 거 있어요. 또 하나. 내가 갑경충으로 어떻다고 그랬어요? 갑경충으로 한다면 금극목으로 나를 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그 경금이에요. 저기에 갑목이 있어요. 그건 내가 그 갑목을 극하는 거니까 그래도 좀 덜하겠죠. 내가 세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 내가 당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죠? 경금의 입장 한번 보시고요. 시지에 이제 시주에 충이 있을 때 요거 잘못할게요. 시주라고 고칠게요. 자식 문제, 부하 문제. 자, 아랫사람이에요. 시간은 나보다 아랫사람. 불안함, 불안감 이런 것들이 충의 작용력으로 작용이 될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천간충의 사례가 될 수 있는 만세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양심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전 관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던 사주 중에 공부거리가 될 만한 사주가 될 분들한테는 전화해서 나 이 사주로 한번 이렇게 수업 진행해 봐도 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 이거 누구 사주인지 알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너무 고맙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외국에 나가 계셔서 지금 내가 미처 전화로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카톡을 보냈는데 카톡도 보지 않으시고요. 근데 난 빨리 수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해해 줄 분이라고 믿고 그래서 이 지지를 언제 태어난 분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나만 아는 그런 사주를 갖다 놓고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병땡년, 신땡월, 을땡일에 태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을의 일주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여러 가지 있죠. 을미일주도 있고, 이거는 이제 페이크입니다. 일종의. 자, 여러 가지로 상정해 놓고 보자고요.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을신충의 문제였거든요. 을신충의 문제. 자, 신금이 을목을 때려주더라. 자, 낫으로 자풀을 제거해주는 효과예요. 좋은 역할도 되겠죠? 그래서 이분 굉장히 깔끔해요. 항상 자기 자신을 금극목으로 쫙 관리해주는 분이에요. 성격이 너무 깔끔하다 보니까 저 사람 맨날 쓸고 닦고 걸레를 완전 들고 사는 분인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 남편 되는 분은 얼마나 피곤할까? 근데 또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쓰고 안 닦거든요. 저 또한 피곤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 같은 경우도 결벽증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든 조건이 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 돈도 좀 많은 집안의 딸이었고 아주 좋은 사주였어요. 목화토금수 잘 갖추고 있고 그런 분이었는데 단 하나 자기 정신세계를 매일매일 들들 볶는 거예요. 너무 깔끔하다 못해.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이 항상 들들 볶이는 느낌? 자기 자신이 정신적인 안정감을 좀 잃어버리는 느낌. 참 중간 정도 있죠. 중도의 미를 갖춘다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자 대운을 보면 정화, 병화가 이때 오고요. 대운풀이는 나중에 좋은 때를 잡아서 대운에서 다시 한번 하고 지금은 천간충의 사례가 이렇게 오면 일간을 건드리면 자기 안정감이 없다. 정신적인 안정감이 없더라. 이런 사례만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는요. 정계충이 깨지네요. 이렇게. 나하고는 상관없이 저 멀리 정계충이 깨져요. 이런 경우에는요. 사실은 충의 작용이 굉장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까이 있는 친구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 사는 친구가 100억을 벌었어요. 그럼 옆집 남편이 100억 벌어서 남편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은 옆집 남편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 라고 투덜댄 분 혹시 없으신가요? 옆집 딸은 전교 1등 했다는데 너는 뭐니? 이런 적 없나요? 바로 옆에서 작용되는 것은 금방 눈치가 채지고 금방 어떤 역할이 변화가 되는데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저 사돈의 8촌에 누군가가 부산 거리에 있는 그 사람이 너무 잘 됐대요. 그거 나하고 상관이 있나요? 그럴 경우엔 별로 작용력이 없죠. 그래서 여기 천간의 충에서도 역시 아주 거리가 멀수록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정계충이 들지만 그래도 좀 덜 신경 쓰이는 그런 충의 사례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천간의 충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자, 천간의 충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또 화계충은 어떤 작용을 하는지, 또 도화충은 내 인생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역마충은 내 인생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각각 뜯어서 볼 테니까 이걸 한번 꼭 이어서 클릭해서 검색해서 같이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공부가 되실 거고 저는 아주 보람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수업으로 앞으로 사주 역학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